오늘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한국어로 번역하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 버린 새입니다. 작품은 켄 키치가 1962년에 썼는데요. 아마도 유명한 배우 잭 니콜슨이 주인공인 맥머피를 연기하면서 영화화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영문학 미국 소설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략의 작품 줄거리와 함께 이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작품을 분석해 보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줄거리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의 인물에는 랜들 맥머피, 너스 라쳇, 칩 브롬든, 빌리 비벳, 하딩이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는 교도소보다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정신이 아픈 척 연기를 하고 병원으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기존의 수간호사 레체드가 지켜왔던 권위와 규율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요. 병동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각과 감정을 일으킵니다. 심한 욕을 쓰기도 하고 또 야한 얘기를 퍼뜨리며 환자들을 도발하게끔 자극하고 단체로 낚시를 하러 외부 탈출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 수간호사에게 과격한 행동을 한 이유로 전두엽 수술을 강제로 받게 되고 주체적 의식이 없어진 사람이 되고 말죠. 수간호사 레체드는 맥머피가 오기 전 완벽한 권위와 규율을 병원 내 유지하고 있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죠. 그런데 맥머피가 온 이후로 그와 완전한 적대적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며 환자인 빌리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억압적 단계를 약점 삼아 그의 남성성을 오히려 계속적으로 억누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빌리가 자살에 이르도록 하죠. 한편으로는 악마적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맥머피를 따르면서 자유를 용기 내어 실감해 내려던 빌리가 죽자 맥머피는 분노하여 레처드에게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칩 브롬든, 덩어리인 척 바보인 척하지만 실상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맥머피가 왔을 때부터 그의 똑똑함과 특별함을 눈치채며 맥머피가 의식적 불구가 되자 그의 숨을 막아 죽게끔 합니다. 그의 영웅됨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해방시켜주기 위한 행동이며 맥머피가 그동안 그에게 해주었던 지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정신병원을 탈출하고 의식적 깨어남을 선택합니다. 빌리 비빗, 30살이지만 아직 어머니와의 고착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가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다기보다는 그의 성적 독립성과 남성성을 어머니라는 여성이 통제하고 죄악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머피를 통해 여성들과 밤을 보낸 빌리를 어머니에게 고자질하겠다고 호통치는 레체드는 그의 정신적 약점을 빌미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딩, 간단히 언급하면 지적인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인과의 문제가 있고 와이프에 대한 의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수간호사 레체드의 말을 가장 잘 따르는 모범적인 환자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의 시각을 조금 배제하고 책을 읽으면 맥머피는 거의 온전한 비극적 영웅이 됩니다. 타인의 인식과 정체성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상 죽음을 무릅쓰고 달리던 전차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영웅성과 특별한 내면 세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결말에서 자신의 성장을 다시금 실행하는 브롬든의 존재가 맥머피의 죽음을 그나마 허무하지 않게 해주어서 참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 사회와 규칙, 규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 간에 일어나는 긴장관계, 그리고 어쩌면 개인과 개인 간의 서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은 과연 멘탈 일니스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부인의 정조 문제에 신경이 집중된 하딩이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억압받은 듯 보이는 빌리 모두 그들의 비정상으로 친해지는 행위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원인이 선행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반복된 자극과 원인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반작용 혹은 그 결과로서의 행동 양식일 뿐이죠.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회의 시간은 마치 그룹과 사회 합리성이 다수결의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보장되고 있으며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실상 그 회의 시간의 목적은 그들이 정신병자로 평생 머물도록 개인의 인식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시간으로 비춰집니다. 수간호사 레체드는 하딘과 빌리에게 그다지 되새기고 싶지 않을 듯한 과거의 기억을 공개적으로 표면화하고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치료라는 목적하에 계속하고 상기시킵니다. 반복된 굴레 안에서 밖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쩌면 맥머피의 말대로 현재 진행 중인 월드 시리즈 베이스볼을 보게 하는 것이 과거의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수간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뇌추기력이나 전두엽수를 강제한다는 메시지는 마지막 정신적 죽음을 겪지 않기 위해 현재의 자율성을 희생양으로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아요. 단순히 남성성뿐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고능력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가 정신병동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이것이 비단 정신병원의 문제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글을 써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사회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자아와 충돌을 겪고 패배 혹은 좌절한 사람들의 또 한 번 더 왜곡된 자아가 정신병원이라는 또 다른 규정된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억압을 받는 굴레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왜곡되지 않은 척 성공적인 연기를 하던가 지시대로 죽은 것처럼 살던가 혹은 결국 죽음이라는 다른 차원의 해방을 선택하는 것이며 빌리의 자살 행위는 개인적으로 맥머피의 도움을 통한 자아의 경험과 회복이 수간호사의 억압과 다시금 충돌하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형태의 자기 해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피해 잔인함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빌리의 영혼까지 소나기에 지고 있는 듯 보이는 레체드의 학대적인 인권 유린 방식이 오히려 도드라져 보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수간호사와 긴장감기를 겪으며 사람들의 동의를 자극하는 맥머피의 모습은 병동 안을 지배하는 생명력을 죽이는 규칙과 규제의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작품 속 그려진 맥머피의 모습은 결코 간호사와 의사들이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 반항과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로 전두엽 수술을 강제받는 모습은 사회와 그룹이 자신의 안정성과 필요에 따라 타협되지 않는 비합리적 행위를 개인에게 주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신병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남에게 폭력과 피해를 행하는 사람인지, 혹은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 혹은 그 외 사회가 오히려 담아낼 수 없는 그릇에 더 뛰어나거나 천재적 예민함을 갖추거나 본능과 욕구를 지나치게 참아내려 했던 완벽주의, 그리고 어쩌면 창의적인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신병으로 결국 기결되게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라는 커다란 구조는 정상과 비정상의 틀을 정해두고 쉽지 않은 사람을 편의상 후자로 밀어낸 듯하기도 합니다. 규제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만 규제와 규정이라는 틀 속에 희생당하고 억압받는 특정 개인들 또한 있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작품은 시사하죠. 비단 사회의 법률, 규칙으로서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외에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사회적 통념, 편견, 기준과 잣대들이 지니는 잔인한 억압을 다룹니다. 수간호사의 규칙에 떨어지는 말들이 겉으로는 옳디 옳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의식을 잠재우는 반면 반항적이고 다소 과격한 맥머피의 말과 행동은 잠든 의식의 사람들을 일어나게끔 일깨우는 것은 피상적인 것과 실체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인상 깊게 읽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잘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정신병원에서 실행되는 인권 유린이 주제라기보다는 맥머피가 보다 말하고자 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른 점은 단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짚어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mean you guys do nothing but complain about how you can stand in this place here and then you haven't got the guts to just walk out. What do you think you're for Christ's sake? Crazy or something? Well, you're not. You're not. You're no crazier than the average asshole out walking around on the streets. 또한 작품 내에서 하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I'm not just talking about my wife. I'm talking about my life. I can seem to gather through to you. I'm not just talking about one person. I'm talking about everybody. I'm talking about form.
I'm talking about content. I'm talking about interrelationships. I'm talking about God, the devil, hell, heaven. 하딩이 말하기를 자신이 가진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의 사건의 한정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 가치관, 넌 믿음, 철학,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머피가 보여주는 것은 의식의 활발함과 의식, 주체적 생각과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라. 의식적 죽음을 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닐까요? 또한 사람마다 자신이 예민하고 또 피하고 싶은 일종의 정신적 약점과 단점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정신적 이상으로 칭하여 상대보다 권위를 행사하려는 태도보다는 상대의 기호와 특징,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능력과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뤄주는 것이 보다 섬세하고 다양성이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 요구되지 않을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문학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